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하신 연사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 마지막 연사이지만요. 아마 AI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할 좋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다른 접근 방식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관점들이 젠 AI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아마 약간 좀 방향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제 앞서서 발표했던 네 분과 좀 다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2004년부터 21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라이버시와 또 보안 쪽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AI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적대적 도구로부터 활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주력해 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 좀 다른 방향에서 또 다시 AI를 다뤄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젠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많죠. 또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성형 AI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람들이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 기술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술에는요, 안 좋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악용되거나 혹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요, 좀 다릅니다. 인터넷이 됐던 소셜미디어가 됐던 분명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단점 같은 경우 아주 극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유저 외에도 그 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생성형 AI로부터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기술 변화가 도래했던 것, 좀 다른 결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 이 기술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구가로서 우리는 또 기업으로서 우리가 창출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 혹은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나 혹은 생성형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슈들을 우리는요, 반드시 고려하면서 대규모로 AI들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주력했던 분야는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젠 AI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슬러비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하는가, 거의 뭐 정보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소리와 어떠한 내용, 어떤 얼굴들 나오고 있는가, 또 그 외에도요, 뭐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들도 완전히 악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요, 아동들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고 피해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LLM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도 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과 목소리를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흉내를 내서 노약자들, 고령 인구들에게 돈을 갈취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모델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들 가짜 뉴스도 만들어냅니다. AI가 하는 것이죠.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라라는 경우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입법 활동을 말도 안 되는 딥페이크 모델도 했었습니다. 각각 정부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젊은 여성들처럼 행동해서 젠 AI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시큐리티 같은 것들 제가 주로 해왔던 것들입니다. 뭐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잠재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유해한 행동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자주 있느냐? 아주 자주 반복되지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는 생성형 AI가 도착을 했던 2022년 초 중반부터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호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생성형 AI로부터 어떻게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했던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 도전 과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 기술이 주고 있는 유해한 영향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됐던 AI가 됐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개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제가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 사람은요, 예술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켈러라는 분은요, 수년 동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이고요. 이분이요, 뭐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독립 예술가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독립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켈리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아주 어릴 때, 뭐 바닥에다가 분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술적인 탤런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창 시절 초기 훈련할 때 어떠한 작품을 했는지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적인 독립 예술가가 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작한 작품들, 아주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하면서 가족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50% 이상의 시각 예술가나 독립적인 예술가들이요, 주로 작품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50% 이상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갤러리나 이런 데다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작품들을요, 굿즈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갤러리가 중요한 홍보 수단이죠. 정말 거의 빈곤층에 가까울 정도로 최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어서요, 빈곤선 바로 이상에 살고 있고요. 모기지도 정말 막대하게 달고 있으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켈리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겠지만요, 굉장히 성공적인 상업 예술가처럼 보이고 있지만요, 여기 보면 제 친구이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도 그림을 그렸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고, 블랙 팬터, 또 갤럭시 가디안 이런 영화에도 직접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렇지만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가, 아주 유명함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죠. 그녀의 작품 50점 이상이 라이언 5B 데이터베이스에 스크래핑 되었습니다. 동의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고요. 크레딧도 주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예술가인 켈리가 정말 끔찍한 해를 보았죠. 그 의미는 뭐냐? 켈리는요, 깨달았죠. 아니, 내가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내가 그렸던 것들이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내가 그린 것처럼 작품이 만들어지네,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켈리 맥카튼 스타일 흉내내서 무수히 많은 생성형 AI 이미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요, 오른쪽에 큰 그림이 켈리가 그린 거고, 왼쪽이 그대로 복제품입니다. 예술가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체성을 도용하고 침해를 했던 것이죠. 또 볼까요? 수채화 초상화인데요. 켈리의 스타일인 흩날리는 머리카락, 선명한 색채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켈리가 그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비슷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도용해서 그림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델의 사진들을 정말 비슷하게 창작자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특정인 예술가도 이 사람 예술 정말 멋져. 근데 나 돈 내고 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작품을 갖고 비슷하게 생긴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술 작품을 배포하는 겁니다. 그럼 무료로 우리가 이 예술가의 작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 그런데 부작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타겟팅했던 그 예술가들은 결국은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술가들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바로 본인이 프롬프트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막힌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레고리 루트워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주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만 병
수만 명 사용됐었습니다. 존 파티스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인데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많은 예술 작품을 디즈니 등에 판매를 했지만요. 이제는요. 본인의 작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복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도베의 다큐멘트로 제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작품 스타일 그대로 가짜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그대로 붙어가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두 예를 들었지만요. 그 외에도 많은 인간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생계수단이 막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이분들이 그랬던 아름다운 작품들을 생성형 AI가 마치 예술작품처럼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 30배 더 빠른 속도로 복제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로라 모델이 기본적인 거지만요. 역시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어떤 특정 예술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너 그냥 입 닥쳐. 안 그러면은 내가 로라를 갖고 로라를 교육시켜서 너가 그리는 모든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세요. 무수히 많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포스트도 정말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결국은 예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일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다운스트림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학교들이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문을 닫습니다. 3개월 동안 2024년 여름이었는데요. 몇몇 예술대학들이요. 100년 이상 존재를 했던 학교들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 폐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대에 진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스승, 본인들의 멘토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왜 미대에 진학해? 내가 왜 예술을 공부를 해? 이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미대에 진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닫지 않는 경우도 과가 폐교가 안 됐다 하더라도요. 제대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미대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예술 갤러리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복제품, 예술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급 영향이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디퓨전 모델 같은 거를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작은 영역에서 많은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 피카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잭슨 폴락의 특정 부분처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카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트레이닝 시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도 한번 연습을 시켜보고 트레이닝 시켜봅니다. 그러면 마치 칼이란 예술가처럼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바로 글레이즈라는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타일 모방을 하는 걸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이미지가 여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묘하게 저희가 이걸로 보정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칼라의 예술품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잭슨 폴럭처럼 보이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건 추상적인 페인팅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국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멀티 컨스트레인트 된 최적화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이고요. 또 하나가 이 생성형 AI가 그린 겁니다. 두 가지 버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예술가가 불평을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네. 거의 오리지널 같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일 네이밍을 해서 어떤 게 그러니까 이름을 주고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한번 파악해봐라고 했었습니다. 더 많은 샘플 이미지죠. 제 왼쪽이 오리지널이고요. 원본입니다. 모네, 반 고흐 이런 작품들이고요. 가운데가 보호되지 않은 모방품들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제 오른쪽은요.
보호 장치가 적용된 모방 예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작 예술 작품들 보호 장치 없이 모방될 경우는 AI가 비교적 원작에 가까운 스타일로 쉽게 재현할 수 있지만요. 보호 장치라는 즉 글레이즈라는 것이 변조 기법을 막는 건데요. 적용이 되면 모방된 결과물이 크게 왜곡돼서 원작 스타일 제대로 재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단체 한 50만 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850만 건이요. 카라나 마그마 통합했고요. 300만 명 이상의 예술가가 참여했고요. 아트에서 에스티카 일러스트레이션 협회 또 중남미죠. 북미 또 북아프리카 유럽 쪽에서도 저희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체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법도 입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제품들을 막을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를 맡을 수 있을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은요 개별 예술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 닌텐도 같은 거 게임 회사죠. 그리고 또 캐릭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캐릭터도 그대로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닌텐도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생성형 AI를 갖고 모방을 해서 새로운 마치 진짜 닌텐도 같은 캐릭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닌텐도 캐릭터 같은 것처럼 완전히 모방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완전히 사실은 닌텐도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닌텐도가 어떻게 했느냐.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마침내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포켓몬의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AI 생성형이었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도 마찬가지죠. 저작권 침해로 AI 회사를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뉴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죠. 그 아마 몇 주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도 또 다른 미국의 또 다른 영화 스튜디오에게요 소송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이미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나이쉐라는 건데요. 이 나이쉐가 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쉐는 글레이즈가 하는 것 동일하게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 사진을 갖고 작은 픽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비지블하게 작은 픽셀을 바꿔버리면은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오리지널과 비슷해 보이지만 AI 모델이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써 그러니까 개 사진이 고양이처럼 돼버린 겁니다. 오리지널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또 트레이닝 해보면요. AI 모델이 헷갈려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라고 AI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퓨전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SEXL인데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고양이, 개, 핸드백으로 깨끗한 클린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파인 튜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모델들이 아주 혼돈이 돼서 지금 뭘 하는 거지? 고양이야? 개야? 뭐지? 개는 뭐지? 완전히 헷갈려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예술가들에게 배포했더니요. 기업들에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방어 조치로서 무기가 아니라 방어 조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권 보호를 위해서 또 본인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포지셔닝 기반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본인들의 작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픽셀들이 바뀌어버리면서 AI 모델이 제대로 복제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이제 여러분에게요. 좀 더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 우리가 했던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가 AI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모델인데요. 글레이즈 그리고 또 나이트쉐이드 같은 모델을 활용하고 그것도 최근 들어서 무수히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레이즈 같은 것인데 인간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권 보호는 물론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도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마구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델을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파인 튜닝 모델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기존의 모델을 갖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치 이게 자기 것처럼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 내가 어디에서 이 모델을 얻었는지 전혀 출처를 모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 와서 이거 나 모델이 있어. 근데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이거 정말 좋아. 효과적으로 무에서부터 얼마든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규제 당국이든 원래 트레이닝을 했던 그 모델의 소유자이든 창작자이든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요. 처음부터 학습된 모델과 달리 파인 튜닝한 모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확산 생성된 모델을 위한 모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에서 새롭게 생성한 건가? 기존의 모델을 약간 파인 튜닝한 건가? 이게 어떤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특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막 지문 같은 것들 생성해내서 오리지널이 지문을 파악해서 이게 오리지널이다. 정말 무에서 만든 거다.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거를 복제한 거다.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추가하고 있는 건 삼성 리서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툴을 개발을 해서요. 혹시 미성년자를 지금 생성된 AI를 통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언드레싱 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람 이미지다. 그런데 사람 이미지 그 자체를 아예 탈의를 시킵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혹은 딥페이크를 특정 개인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경우죠. 사진을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딥페이크로 제작하는 그런 악용을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삼성 리서치와 연구를 하고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 데이터 특정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학습하는 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가 LLM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적 지자권 데이터를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연구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또 LLM을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저 인풋을 포함해서 뭐 주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뭐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 전화번호 이러한 것들 정말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누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LLM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다시 사용되는 걸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종류도 센시티브 데이터든 반복적으로 LLM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데이터 레코드든 유저든 AI 에이전트 단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